자, 갈게요. 자, 갑시다. 2021학년도 겁니다. 올해 거죠. 올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건대 모의 논술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제시문 볼게요.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와 증식을 할 수 없지만 왜요? 세포내 소기관이 없다라는 거죠. 세포내 소기관이 없고 주로 이제 그 DNA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하면서 숙주세포가 가지는 세포내 소기관을 이용해서 이 녀석이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숙주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파괴하여 질병을 유발한다. 바이러스성 질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바이러스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 그래서 항체, 이 바이러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항체를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 하지만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소련 변이가 자주 일어나 예방과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 그죠?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돌연 변이. 그럼 돌연 변이 때문에 항체의 작용이 항원 항체 반응이 억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시문 나볼게요. 항원이 우리 몸에 처음 침입하면 비림프가 활성화되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이건 생명과학 원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니까,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는데 이를 1차 면역이라고 한다. 딱 잘라서 아예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1차 면역 반응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항원을 세포성 면역에 의해서 대식세포가 항원을 표지하죠. 그러면 그 표지된 항원에 맞게끔 항체를 형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B림프가 활성화되어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1차 침입되는 시간이 걸린다. 왜요? 대식세포가 항원을 표지해야 되고 그 표지된 항원에 따라 항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1차 면역 반응 후 체내의 항원이 사라진 뒤에도 그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는 남겠죠. 형질세포는 항체를 형성하고 사라지지만 기억세포는 남아있더라라는 얘기. 자, 이후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그러니까 1차 면역 반응에서 항원의 표지, 그 다음에 항체 생성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기억세포가 항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억세포가 분화돼서 형질세포로 바뀌고, 이 형질세포가 많은 항체를 생성하는 것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자, 2차 면역 반응은 1차 면역 반응에 보다 빠르게 많은 양의 항체를 생성하여 항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의 경우 감수 1분열에서 2가 염색체를 형성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거나 비분리네요.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염색체의 비분리는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2분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 한쪽의 생식세포로 분리되지 않은 염색체가 들어간다. 자, 근데 반드시 이 비분리 같은 경우는 염색체의 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하나 더 많거나 적은 세포가 형성되는데, 이 생식세포와 염색체 수가 정상인 다른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는 염색체 수 이상이 생긴다. 오케이, 좋아요. 뭐 이건 원론적인 얘기니까 뭐 기본적인 설명은 크게 필요치 않겠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 경우는 문제 길이 좀 깁니다. 길어요. 자, 아래 그래프는 생쥐에게 바이러스 A나 B를 감염시킨 후 바이러스 A 감염 생쥐 10마리, 바이러스 B 감염 생쥐 10마리, 각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생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자, 바이러스 A와 B는 1차 감염시킨 후 이들 바이러스를 각각 10개씩 균주로 나누어 따로 배양하여, 자, 4주 뒤에 서로 다른 생쥐들에게 2차로 감염시켰다. 자, 그 결과 바이러스 A를 감염시킨 생쥐 모두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양상으로 항체가 생성되는 것이 관찰되지만, 그러면 이 그림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인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러스 A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유용 양성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바이러스 B를 감염시킨 생쥐 중 절반은 그림 2의 유형 1과 같고, 자, 유형 1과 같고, 그럼 얘는 정상이죠? 정상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유형 2와 같이 항체가 생성되었다. 그럼 이건 비정상이야. 항체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 많이 다량 생성되지 않았죠. 자, 이거면 비정상이에요. 그쵸? 자, 바이러스 A와 B에서 서로 다르게 항체가 생성되는 이유를 추론하시오. 뭐 당연히 뭐예요? 이때 이거 추론의 목적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돌연변이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 예방과 치료가 어렵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기억세포를 만들었을 건데, 그쵸? 이 녀석이 2차 침입할 때, 1차 침입했을 때 만든 항체 유형과 이 녀석이 2차 침입 때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종되지 않았으면, 돌연변이가 되지 않았으면 그냥 똑같이 정상적인 활동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50%가 비정상적인 항체 형성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2차 침입 때 들어온 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돌연변이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 어렵지 않네. 자, 봅시다. 가로 단 생쥐의 항원이 주입되면 그 항원에 대한 항체와 기억세포는 100% 생긴다고 가정한다. 기억세포 생성의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죠. 기억세포의 생성의 문제는 없고, 다만 침입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즉 DNA 정보가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봅시다. 이 실험 후 7주 차에 바이러스 A에 감염되었던 생쥐의 형질 세포와 새로 배양된 바이러스 A를 일부 생쥐에 주사하고, 그럼 우리가 예상되는 결론은 이 바이러스 A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100% 치유가 예상되겠죠. 자, 바이러스 B에 감염되었던 유형 1 생쥐의 형질 세포와, 그럼 유형 1은 정상 생쥐니까, 그럼 정상 생쥐고, 정상적으로 항원 항체 반응을 했던 생쥐고, 그 유형 1의 생쥐의 형질 세포와 새로 배양된 바이러스 B를 나머지 생쥐에 주사했을 때 각 형질 세포는 바이러스 치료 효과에 차별성이 있을지 혹은 모두 치료 효과를 보일지에 대해 추론하여 설명하시오. 자, 당연히 뭐예요? 7주 후에 7주죠? 7주? 7주 후에, 그러니까 7주 차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우리가 실험한 결과와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건대 이 바이러스의 50%도 변종돼서, 즉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들어올 확률이 크겠죠. 따라서 치료 효과는 50% 정도, 왜? 앞전에 우리가 실험을 했으니까 50%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한번 이거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걸 첫 번째 제시해야 될 건 뭐냐면, 바이러스 A와 바이러스 B의 침입 시에 발생될 수 있는 항원 항체 반응의 경로, 즉 개념을 적시를 해줘야 돼요. 이 경우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제시문에서 간단히 다루었지만 이거를 논술로 정리를 할 때는 그 항원 항체 반응의 개념을 살짝 적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저는 뭐 간략하게 쓸게요. 바이러스 A의 경우, 자, 바이러스 A의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제시문 나와 같이, 제시문에서 이미 주었으니까 나와 같이 제시문 나와 같이 B 림프구가 1차 침입으로 B 림프구가 1차 침입으로, 그죠? 침입으로 활성화되어, 그죠?
활성화돼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자, 그 다음에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여 그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여 항체를 생성하여 하여 그쵸?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여 항체를 생성하여 뭐라고 해야 되나? 면역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이 항체 반응이 진행된다. 그죠?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죠? 또한 2차 침입의 경우, 자, 이제 2차 침입도 얘기해 줘야 되니까, 또한 2차 침입의 경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2차 침입의 경우, 2차 면역을 통해, 2차 면역을 통해, 이 전자심판이라 글씨가 영 아니다.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그쵸? 이게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걸 적시를 해줘야 되니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형질세포로 분화하여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원진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바이러스 균주를 나누었죠. 우리 이 문제에서 바이러스 균주를 나누어 배양한 후, 그렇죠? 균주를 나누어 배양한 후, 2차로 감염시킬 경우, 어떤 이제 A하고 B하고 구분해야죠. 자, 바이러스 A는 바이러스 A의 경우는 정상적, 그쵸?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하는 반면, 그죠? 면역 반응을 보이는 반면, B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보이는 반면, 이제 바이러스 B의 경우, 그쵸? B의 경우, 그쵸? 절반, 괄호 열고 50%, 절반이 항체 형성에 항체 형성에 문제가 발생됨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죠? 알 수 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의 원인, 그쵸? 절반의 경우는 항체 형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걸 적시했고요. 그러면 이 문제 발생의 원인은, 그죠?
원인은 제심은에 어디에 있죠? 가. 그쵸? 제심은 가를 통해 바이러스 B의 50% 정도가 50% 정도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그죠? 저 그대로 따라 쓰면 돼요. 증식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그렇죠?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기존 생성되었던 항체의 효과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죠? 졌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라는 걸 제시하면 되겠죠. 오케이. 전자칠판이라 글씨가 영 엉망이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가 끝났느냐? 여기까지가 끝났죠. 이유 추론하시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문제를 또 해결을 해 들어가야겠죠. 7주차 바이러스 A에 감염되었던 생쥐 영질세포 새로 배양된 바이러스 A 주사했던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험 7주차에, 그쵸? 실험 7주차. 실험 7주차에, 그쵸? 실험 7주차에 바이러스 7주차에 문제의 뭐 이렇게 문제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7주차에 바이러스, 자, 문제가 뭐였냐면 형질세포와 바이러스, 그죠? 형질세포와 바이러스니까 7주차에 바이러스 A와 A에 대한 형질세포, 그죠? A에 대한 형질세포를 주입한 G에서는, 그죠? G에서는 정상적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바이러스 B, 그죠? B와 B에 대한, 이거 좀 길면 너가 함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씩 키워가야 돼요. 아시겠죠? B에 대한 형질세포 주입한 G에서는 앞선 실험을 통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약 50% 정도의 돌연변이 발생에 의해 치료 효과는 50% 정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원진아 이거 어렵나? 써서 보내는 건 일단은 지금이 10월 21일이죠. 11월 달부터 합시다. 11월 달부터 써서 보내는 거. 콜? 11월 달부터. 그러면 한 4주? 4주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거예요. 어?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4주 정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2 갈게요. 문제 2.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화학 원은 안 할게요. 오늘부터는 화학 원은 안 할게요. 어. 그렇죠. 논술 영상 계속 밴드에 있습니다. 논술 영상은 계속 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보시면 돼요. 제가 건대 논술이라고 해놓은 거니까. 자, 이제 문제 2가 좀 어려워요. 문제 2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 2가 좀 어려운데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유전이거든요. 좀 어려운데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가 잠깐만요. 이거를 카피를 떠야겠다. 잠깐만. 얘를 복사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지저분하니까. 자, 볼게요. 문제 2 갑니다. 자,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인, 야, 나 이거 언제나 나 이거 아까 문제 잠깐 보면서 이거 봐봐. 이 문제 잘 봐라.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인 건희. 그래서 나는 이 여학생이라는 얘기는 안 보고 그냥 이름만 본 거야. 건희. 어? 건희만 본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도통 안 나와. 어? 아니 이 새끼가 왜 안 나오지? 막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 한 15분? 아니 이제 한 15분? 그치 15분에서 한 20분 사이 엄청 고민을 했다. 아니 아무리 풀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풀어도 그래서 왜 글지? 선생님 막 구름 과자 막 바깥에서 먹고 막 한참 고민을 했단 말이야. 어? 근데 진짜 막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마지막으로 에이 다시 한번 보자 그러고 다시 한번 봤는데 이 여학생인 거를 생각을 못했어. 이 애가 여학생이었어. 건이는 나름 고정관념상 난 남학생이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때려주게도 안 나와 결과가. 그래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얘가 여학생이었던 거야. 아우 나 그래가지고 이런 여학생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거 저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여학생입니다. 자, 건이와 건이의 외할머니는 빈혈이 심하였다.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빈혈에 관해 정상이지만, 자, 가족 전체가 가족성 빈혈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하여 아래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조부모에서 부모로의 유전만 고려했을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거하여 가족성 빈혈증 유전자의 염색체상 위치, 즉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반성 유전인지를 확인해 달래요. 그리고 우열 관계,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 확인해 달랍니다. 에 대한 가능한 경우를 모두 적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부모에게서 건이에게로 이 가족성 빈혈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될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을 제시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단 가족 모두 염색체 수는 정상이래요. 오, 낚았네 이거. 자 봐봐.
단 가족 모두의 염색체 수는 정상이었고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봐봐. 되게 희한하지. 되게 희한한 게 있어. 제시문 다에서는 분명 이수성 돌연변이를 얘기했단 말이죠. 이수성 돌연변이를 얘기했어. 어? 이수성 돌연변이를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문제 2에서는 가족 모두의 염색체 수는 정상이었대. 그러면 이 제시문 다를 얘기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영역에서 해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출발할게요. 가계도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자, 그리고 여기가 외니까 여기는 그럼 여기서 아빠, 그죠? 여기서 엄마, 그다음에 딸 건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먼저 찾을게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할머니하고 그다음에 건이만, 그죠? 건이만 빈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100% CTG래. 그럼 외할머니가 100% CTG인데 빈혈이 나타났어? 오케이? 미안. GTG. 자, 근데 할아버지는 100% GAG인데 정상. 그러면 여기 할머니. 자, 아빠를 가지고는 분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반성유전이라고 한다면 남자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성유전인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X염색체에 달고 있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100%라고 얘기하면 GTG 또는 GAG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100%가 가능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반성유전이 아니고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남자애 같은 경우는 반성유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쵸? 그런데 여자는 뭐예요? XX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염색체나 그 반성유전이나 어차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열성과 우성을 찾을 때는 일단 여자를 통해서 열성과 우성을 찾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그 다음에 외할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해서 우성과 열성을 찾아주면 돼요. 자, 외할머니는 분명히 뭐였죠? 빈혈이었습니다. 자, 빈혈이에요. 그러면 GTG가 빈혈 유전자일 수밖에 없지. 왜? 외할머니는 GTG만 100%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빈혈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죠? GTG가 열성 유전자죠. 그쵸? 그럼 첫째 우리가 생각해냈네? 첫째. 그쵸? GTG가 열성 유전자고요. 그쵸? 열성 유전자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빈혈이니까. 그쵸? 여기 외할머니가 빈혈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상이 빈혈에 대해 우성이죠. 그러면 이거를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외할머니하고 할머니를 근거로 제시하면 돼요. 할머니를. 왜? 할머니는 정상이잖아요. 그죠? 정상이죠? 외할머니는 빈혈이고. 근데 할머니는 GTG를 갖고 있지만 GAG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GAG가 정상 유전자고 GTG가 빈혈 유전자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갑시다 이제. 할아버지 정상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정상이니까 일단은 상염색체 유전으로 갈게요. 그럼 GAG. 자,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염색체, 상동염색체, 미안합니다. 상동염색체의 GAG 이 얘기죠. 자,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으로 먼저 생각할 거니까, 오케이. 자, GAG, 그다음에 GAG. 자, 할머니가 뭐예요? GAG, 그다음에 GTG. 자, GAG, 그다음에 GTG.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봐봐. 이때 아빠가 GAG래요. 100%. GAG. 자, GAG. 자,
아빠가 GAG. 그러면 이거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해요. 자, 오케이. 좋아요. 아빠가 GAG. 근데 봐봐요. 그럼 아빠도 정상, 할아버지도 정상, 할머니도 정상.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아요. 자, 외할아버지는 뭡니까? GAG입니다. 자, GAG. 그죠? 자, 이거 지금 상념시체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GTG. 그쵸? GTG. 자, GTG. 그다음에 GTG. 요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GAG, GTG 50대 50 이렇게 나올 수 있죠. GTG.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상념색체 유전이라고 가정하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여기서 딸 건이가 태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건이는 아빠로부터 무조건 GAG를 받아요. 자, 그러면 뭐야? 건이는 절대적으로 뭐가 나타나면 안 됩니까? 빈혈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쵸? 왜? 유성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빈혈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념색체로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반성유전입니다. 반성유전. 알겠죠? 오케이. 반성유전이에요. 됐죠? 반성유전. 반성유전으로 봐야 됩니다. 자, 갈게요. 이제 그러면 자, 이거 반성유전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지우고 몇 개 지우고 갈게요. 자, 봐요. 잠깐만요. 남자 쪽만 다 지울게. 남자 쪽만 다 지울게요. 이게 GTG야, GTG.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건이 지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 유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GAG의 Y죠. 여기는 GAX, X, 그다음에 여기는 GAG. 여기 할머니한테 XGAG Y 받았고요.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는 XGAG Y, 그다음에 XGTG, XGTG.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거는 아빠한테 받았다고 치고, 요거는 할머니한테 받았다. 외할머니한테 받았다. 이렇게 쳐봅시다.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영희는요 반드시 빈혈이 나타나야 되니까 XGTG, 그 다음에 영희도 XGTG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얘네들의 염색체 수는 다 정상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분열을 통해서 정상적인 녀석 하나와 비분열을 통해서 XX가 비분열이 됐다. 그럼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건 염색체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분열이라는 게 한쪽에서만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죠? 한쪽에서만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죠? 양쪽에서 다 일어나야죠. 한쪽,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빠에서 비분열이 일어났다, 그리고 엄마는 정상이다, 그럼 이수성 드로메리가 태어나겠죠. 또한 엄마에서 비분열이 일어나고 아빠에서 정상분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수성 드로메리가 탄생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그 가족 모두 염색체 수는 정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아빠 쪽에서도 돌연변이가 나타나야 되고, 돌연변이라네. 그렇죠? 돌연변이, 이수성 돌연변이. 엄마 쪽에서도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나타나야 돼요. 자, 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건이라는 녀석이 XGTG를 갖고 있으려면 여자니까 아빠한테 Y를 받으면 남자아이니까 안 돼. 그쵸? 아빠한테 GAG를 받아도 안 돼. 왜? 정상 유전자니까. 그죠? 그러면 아빠한테는 정자는 정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정자가 와야 되고요. 그죠? 와야 되고요. 그러면 유전 관계상 두 번째 이제 제시할 건 이거죠. 어떻게 해요? 아빠에서 그죠? 아빠에서 일분열 비분리,
혹은 1분열 비분리에서도 정자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녀석이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2분열에서도 그죠? 2분열에서 비분리된 성염색체를 갖지 않는 그렇죠? 갖지 않는 그러니까 갖지 않는 n-1의 그쵸? n-1의 그쵸? 성놈수제가 없으면 n-1이잖아요. 그쵸? n-1의 정자가 형성되고 그죠? 되고 엄마에서는 우리가 GTG만 받아야 되니까 그쵸? 요거 GAG와 GTG가 떨어져야 돼. 그죠? 왜 우리가 1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한쪽으로 XGAG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 XGTG가 다 갈 거 아니야? 1분열이면 그리고 없는 것 빵 그쵸? 그래놓고 여기서는 정상 분리되면 역시 XGAG 그 다음에 XGTG 이렇게 가니까 둘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럼 그때의 건위는 정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열에서는 정상 분리되고 그쵸? 그러니까 한쪽으로 GAG가 가고 한쪽으로 GTG가 간 다음에 여기 2분열에서 한쪽으로 쏟아져 버리면 되겠지. GTG 그 다음에 GTG 이렇게 한쪽으로 쏟아져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는 이제 확실하죠. 엄마에서 2분열 비분리된 그죠? 난자 그쵸? 2분열 비분리된 난자 근데 이전에 이렇게 적시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X, GTG, X, GTG N 플러스 1의 난자가 수정되어 건이가 태어나 빈혈을 앓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원진이 멋있어. 엄마는 2분열 비분리 맞죠.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원진아. 어? 어때? 그죠? 어때요? 원진이 어떠니? 괜찮니? 내 얘기 들려? 원진아? 들리니 안 들리니? 그지 할만하지. 그래 건대 할만하다니까. 어? 건대 할만해. 야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잽이지 안 그래? 그잖아. 아 내가 이거를 고목방에다 풀어놨구나.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나머지 공부하세요. 뭐 우리 그리고 수요일 내일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또 뵈야죠. 그죠? 금요일 날 그 뭐죠? 금요일 날부터는 수능 완성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어때요? 수능 완성해서 원진이랑 해서 어려운 거 3점짜리 위주로 양적 관계만. 화학은 양적 관계. 생명과학은 주로 저거 뭐죠? 유전. 그럼 1시간 반이면 화학에서 한 양적 관계 2문제. 이번 주까지 수환이랑 수특 다 끝내고 예, 또 야,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야지. 그래, 마라톤. 그렇지. 마라톤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원진아? 어때요?